또 방학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발령의 기준은 사실 지금까지도 아무도 몰라요. 또 이제 유명 강사분이 정리해주는 요약 정리? 어떤 개념? 누구? 박스? 강사 네. 누구? 이거 직접적으로 얘기해도 되나요? 돼요. 예비상담 선생님, 안녕하세요. 급식마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네, 심리본 채널을 운영 중이시기도 한 우리 선생님, 교육지원청 위센터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기호철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임용 예비 선생님들을 위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 위센터에서 3년차 교사로, 전문상담 교사로 일하고 있는 기호철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궁금한 점은 도대체 이 위클래스, 위센터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위클래스 학교로 가시고 또 어떤 분들이 위센터로 가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 기준이랄까? 일단 위클래스와 위센터 또는 위스쿨로 아마 이제 발령이 될 텐데 합격을 하시면 이 발령의 기준은 사실 지금까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위클래스를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위센터에 발령되고 싶다고 해서 발령이 되는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은 이제 근거지를 기준으로 또 성적 순으로 배치가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도 거의 랜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센터하고 위클래스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은 위센터는 이제 전체 이제 한 지역 관내에 모든 위클래스를 또 총괄하고 또 이 관내 전체를 좀 지원하는 어떤 센터의 역할을 하고요. 그 위클래스는 말 그대로 진짜 하나의 반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건데 이제 각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학생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위클래스입니다. 그러면 들어보니까 어떤 뭐 위센터다라고 하면은 여러 위클래스들을 이제 헤드쿼터 형식으로 좀 이렇게 총괄하기도 하고 좀 지원하기도 하고 하는 곳인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도 제가 이제 오며 가며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위클래스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학생들도 만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클래스에서 이제 위센터는 2차 연계 기간이기도 한데요. 좀 위클래스에서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 위센터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위클래스가 아직 배치가 다 모든 학교가 되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 폭력에 좀 심하게 당했다거나 또 위험군, 자살과 자해와 같은 이런 위험군의 친구들은 위클래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위센터에서 상담을 받거나 심리검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센터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상담 교사 선생님, 상담사 선생님 뿐만 아니라 임상심리사 선생님도 계시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클래스가 아닌 또 위센터로 바로 상담을 의뢰하는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도 실제로 계셔서 위센터에도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거리기도 합니다. 사실 초유의 관심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교사를 꿈꾸시는 분들 여러 가지 면들 때문에 교사를 꿈꾸시지만 또 방학이 또 어쩔 수 없이 빼놓을 수 없는, 우리가 또 생각을 안 할 순 없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방학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요거를 꼭 우리가 굳이 단점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클래스와 위센터 근무 시에 어떤 장단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일단 위센터는 말 그대로 단점이기도 한데 이제 방학이 없죠. 방학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방학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제 교육공무원법의 41조 이제 연수, 자율 연수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방학 때 가질 수 있는 연수는 위센터에서도 자기 학위 나름으로 또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센터 자체가 또 갖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는데 일단 먼저는 이제 팀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에요.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한 업무를 같이 한다거나 또 힘들 때는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좀 자문을 구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 또 위센터의 너무 중요한 장점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일단 개인의 이게 고유 업무, 딱 한 가지의 전문적인 업무를 맡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위 클래스에서는 또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또 관리자분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업무 강도나 이런 양이 많아질 수는 있고, 또 이런 잡다한 업무들이 또
위클래스 선생님에게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또렷한 어떤 업무가 있다는 점에서 전문적으로 뭔가 자신이 책임을 지고 또 이게 내 업무가 맞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위센터의 장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해를 우리 예비 상담 선생님께서 오해를 안 하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상담 선생님뿐만 아니라 어느 선생님이든 어떤 업무가 이건 좀 애매한데 경계선이 좀 모호한 업무들이 내게 올 수 있다. 그런데 위센터에서는 그런 점은 좀 적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방학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게 그냥 우리 교사가 무조건 방학에 논다 이게 아니라 사실 연수 듣고 저도 지금 방학이지만 학교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출근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위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뭐 이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사가 자기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우리 교사들은 한 학교에 5년 이상 머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5년 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동을 하는데 혹시 위센터 계시는 선생님들도 그거랑 상관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비슷하게 상관이 있고 또 2년을 근무를 하면은 또 전보를 쓸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5년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거나 어떤 절차에 거쳐서 추가적으로 몇 년을 더 일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센터에서. 저희랑 똑같네요. 사실 위센터의 장점은 위클래스의 단점이고 위센터의 단점은 위클래스의 장점인 거죠.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위센터는 앞서 말했듯이 좀 이제 팀으로 움직이는 거, 또 전문적으로 자신의 책임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게 큰 장점이기도 한데 위클래스는 이제 점심시간에도 업무 시간인 거잖아요. 교사들도 이제 8시간 해가지고 5시에 이제 퇴근을 하는 거잖아요. 점심시간이 1시간 근무라고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위센터에서는 장점이자 단점인데 8시간 근무가 이제 점심시간은 제외가 돼요. 그래서 이 1시간을 자유롭게 또 자기가 여유를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근데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6시에 퇴근을 하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점심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급식을 제대로 못 먹고 자기가 싸와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학생들이 점심을 많이 찾아오고 또 점심에 이제 수업 때 이제 상담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점심에 상담을 받고 싶어 한다거나 또 와서 이렇게 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위클래스에서는 점심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8시간 안에 근무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1시간 일찍 퇴근한다는 점, 위센터는 1시간 늦게 퇴근한다는 점이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하면 좋겠고, 위클래스도 또 장점을 말하면 위센터의 단점이죠. 그러니까 방학이 있다는 점. 그래서 자율 연수를 또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된다는 점이 좋고, 그리고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 제가 그게 제일 많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위센터 발령이 됐는데 사실 위센터는 위클래스에 비해서 행정 업무가 조금 더 많아요. 물론 위클래스도 행정 업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조금 더 많다는 점에서 약간 상담 교사라기보다는 행정가인가? 라는 약간의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위클래스는 매 순간 이제 학생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학생을 사랑한다면 위클래스도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왜냐하면 학생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보면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힘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나 할 업무, 행정 업무를 하고 또 상담 때나 어떤 프로그램 진행할 때만 학생을 만나고 싶어 하는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클래스가 어찌 보면 조금 더 맞으실 것 같은 선생님이 계시고 위센터가 더 맞을 것 같은 선생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신지. 위센터의 장점을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나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약간 한 곳에 갇혀 있는 걸 싫어한다. 아니면은 또 뭔가
뭐 상담 용어 중에 하나인데 자극 추구의 기질이 있다. 그러면은 위센터가 조금 더 좋은 공간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위클래스 내가 정말 학생을 너무 사랑하고 학생만 있으면 된다 하면은 위클래스도 괜찮고 또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위클래스는 혼자서 싸워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근데 일을 하는 게 더 낫다 싶으면은 위클래스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시죠? 중요한 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 완전한 랜덤이라는 거.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쵸.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위센터랑 위클래스가 좀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공부하시기 전에 어떤 동기부여를 하실 때에도 여러 우리가 생각을 떠올리잖아요. 눈에 보일 듯이 상상을 하잖아요. 그때, 내가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나 자신을 상상하시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모습을 상상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 이제 예비 선생님들께서 보시다 보니까 임용에 대해서 또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학사 졸업 때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갔습니다. 왜일까요? 교육대학원을. 교직이수? 네, 교직이수를 사실 상위 몇 프로만 돼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게 실패를 해서 교육대학원을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교육대학원의 기간 동안에 이제 공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초수 합격이 맞는데, 따지고 보면 교육대학원을 다니면서 2년을 좀 공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준비를 했고, 그러나 이제 초수의 합격 조건이 되자마자 바로 합격은 하긴 했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건 진짜 엉덩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용 과목 자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인내를 가지고 동일하게 반복해서 외우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뭐 교육학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메타 인지 개념에서는 시연, 리허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들 공부를 하셨던 것처럼 계속 줄줄줄줄 자기의 어떤 개념, 요약, 정리된 어떤 그런 노트들을 계속 읽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상담 쪽에는 김진구 선생님도 계시고, 이진영 선생님도 계시고, 다양한 선생님이 계신데, 저는 김진구 선생님으로 공부를 했고, 그분이 주신 이제 개념 박스를 그냥 매일매일 읽었어요. 막 버스를 타고 대학원을 갈 때도 계속해서 읽었고, 이렇게 잠깐 쉬러 나올 때도 항상 노트를 들고 계속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싸움과 그리고 계속해서 읽는 그런 노력,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자기 공부 패턴에 대한 성찰 능력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가끔 이제 쭉 읽다 보면은 내가 눈으로 읽는지 내 뇌가 그 글을 읽는지 의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냥 눈으로 읽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의 머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찰을 해야지 진짜 집중해서 의미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절대 홍보 아닌데요. 그 선생님이 수강하셨다는 그 선생님을 좀 왜 들으셨는지, 어떤 점이 좋은지 우리 예비 선생님을 위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은 장단점이 있고, 크게는 김진구 선생님하고 이진영 선생님으로 나눠지고, 지금은 또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스타 강사로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김진구 선생님이 자료가 일단 가장 깔끔하고, 그리고 정이 많으세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이제 살짝 사투리도 섞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듣다 보면은 흥도 생기고 재밌기도 하고 잘 졸리지도 않고 그렇게 재밌게 잘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Q&A 같은 것도 잘 받아주시고, 정말로 이 선생님이 내가 합격되기를 원하신다, 이 교수님이 날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진짜 피부로 좀 느껴지는 그런 선생님이어서 저는 김진구 선생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교수님도 장단점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진정성 있게 가르침을 전해주셨던 분인가 봐요. 거기에 좀 덧붙여서 공부 시간은 또 어떻게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하셨고?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이상의 공부 시간을 항상 잡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원하고 또 알바도 조금씩 했는데, 알바도 하는 그런 시간을
하고 하루가 24시간이라면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 거의 다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저도 한번 시간을 체크해 보니까 한 10시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0시간 정도 공부하고 진짜 공부를 못하는 어떤 요일도 있는데 그 요일은 못해도 공부의 어떤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한 5시간 정도는 쉬는 날도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이 남는 한은, 그러니까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다 임용에 쏟으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커말이나 한글은 사실 모든 직업에서 있으면은 유용하고 좋은데, 저는 이제 임용 기간 때는 굳이 이런 행정 업무에 집중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 과목 자체가 영어도 사실 일반 대학원에서 뭐 논문 쓸 때, 논문 읽을 때 영어가 필요하긴 한데, 임용 준비는 영어도 사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임용 과목에 집중을 하시고, 그래도 이왕 좀 그래도 공부하면서 지식을 터득하면서 또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청소년의 어떤 이슈,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유튜브 영상, 또 이론과 관련된 뭐 어떤 이 심리학 효과에 관련된 그런 재밌는 책자나 SNS나 이런 거는 심심할 때 한 번씩 봐두면은 나중에 상담을 실제로 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 과목 자체가 이론도 굉장히 중요한데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지혜 그리고 어떤 호소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커말이나 어떤 행정 업무에 더 집중하기보다는 일단은 이왕이면은 사람을 많이 만나보는 것도 좋고 또 심리와 관련된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어떤 영상을 시청한다거나 이런 게 사실은 지금 당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합격되면은 뭐 커말이나 이런 거 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행정적인 준비는 나중에 하셔도 늦지 않다. 무엇보다도 좀 행정 쪽 공부해가지고 승진을 좀 준비하시는 경우도 꽤 되거든요. 그런데 상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승진과 관련돼서는 어떤 뭐 준비가 있을지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상담 교사는 아직까지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되는 길이 열려 있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장학사님까지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하더라도 이제 이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으로서는 장학사까지만 승진이 되고, 네, 장학사까지만 승진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장학사가 되고 나서 이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교사로 내려와서 교사의 어떤 직급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교감 선생님이 되는 어떤 과정은 아직 상담교사 쪽에는 열려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승진을 위해서 뭔가 더 행정 업무를 잘해야지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지원청이나 도교육청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장학사까지 되는 어떤 승진의 과정도 열려 있습니다. 아, 또 이거는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엄청 궁금했어요. 영어과도 이제 여초과예요. 여선생님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상담 계통도 제가 또 상담 이제 학사 졸업했잖아요. 정말 여기도 말도 못할 여초과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쨌든 상담을 공부하시고 또 상담 교사가 되셨는데 상담 교사 중에서도 어떻게 여선생님, 남선생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남선생님으로서 일하는 데에 있어 어떤 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상담교사도 상담하면 다 저도 학부모님께 연락하면은 남자인 줄 몰랐다고 놀라시는 학부모님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상담 분야에도 여성 선생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 이제 심리학 막 이런 걸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남성 선생님들도 많이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은 비율적으로는 적은데 이제 남성 선생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아직까지 없었고, 근데 아쉬움이 있다면 이제 여학생들을 상담할 때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거나 맞아.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이렇게 라포 형성을 하거나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장점도 있는 게 이제 남학생들을 상담할 때 실제적으로 좋은 어떤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또 남학생들과 어떤 신뢰관계를 쌓는데 더 남성 선생님이 조금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남자 상담 교사여도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다. 그래서 눌려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특히나 또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남성 선생님이기 때문에 또 여자분들이 많은 이 집단에서도 나름 공감도 잘 해주고 잘 맞춰주고 잘 또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이 여초 집단에서 이렇게 상담 교사까지 되신 걸 보니까 엄청나게 적응력이 좋으시다라는 확신이 드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상담 교사를 꿈꾸는 예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정말 용기에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직업 어떤 직업이다. 가치로운 직업이다. 그리고 노력해서 할 수 있다라는 좀 용기를 팍팍 심어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목표하고 있는 그 직업이 진짜 좋은 직업이에요.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이고 요즘엔 질병 때문에 죽기보다는 마음 때문에 죽는 경우가 참 마음의 문제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은 사실 의사와 같은 그 정도의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직업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이 목표하고 있는 그 직업이 너무 훌륭하고 행복하고 좋은 직업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누구보다도 또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상담 교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잘 이루어냈으면 좋겠고 또 이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될 수 있지? 이런 생각에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되고 나서 후회하지는 않을 거고 또 항상 보람이 있고 뿌듯한 하루하루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임용 공부하시고 합격하시고 저의 또 동료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선생님, 우리 이렇게 제가 마감할 때 꼭 하는 말이 있거든요. 선생님, 학교에서 만나요. 이 말 꼭 하거든요. 같이 오늘 좀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선생님, 학교에서 만나요.